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한일 관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주 흡족할 만한 성과다, 아니다, 아직은 좀 미흡하다, 좀 더 성과가 나와야 한다.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가 너무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가짜뉴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가들은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가 좀 희박해도 그럴 수도 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이 기자들도 수가, 언론사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을 비롯해서 청와대와 국회에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출입을 하는 기자 수만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질은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식 언론, 그래도 기자 수가 몇 명이든 시스템이 어떻든 그래도 정식 언론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가짜 뉴스를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외교 참사다. 우리가 모두 주기만 했지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기사에서. 그런데 그 기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소미아 한일 정보교류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시킨 것,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규제를 폐지한 것, 그 다음 셔틀 외교라고 하죠. 이제 형식이나 이런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정상들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편리하게 오가는 이런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사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곧바로 이런 성과들은 어떻게 평가가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것도 얻은 게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기사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합의를 한 이 여러 가지 한일 관계 정상화, 이 내용을 같은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든지 이런 평가도 없이 바로 아무런 성과가 없는 외교 참사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기사, 앞뒤가 안 맞는 기사, 이 가짜뉴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오마이뉴스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익은 일본 국익과 배치되지 않아.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말인가 이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담에서 한 이야기는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국익이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한쪽은 완전히 손해만 보는 이런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과 우리가 이웃나라여서 첨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이 함께 되는 윈윈하는 그런 분야도 있다. 그런 영역도 많이 있다. 국가 정상이 외교에 나서면 어느 나라에 가서나 하는 이야기고, 국익이 배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윈윈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 그걸 강조한 것이죠. 오마이뉴스가 그걸 보도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말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굴욕 외교를 하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까? 한국과 일본의 국익이 같이 증진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배치되는 분야도 있죠.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걸 그대로 보도를 하면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를 했구나, 외교 참사구나. 한겨레 신문 이야기합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거쳐서 그 외교 성과를 모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놓고서는 그게 전혀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얻은 것이 없다라고 가면 논리적으로 기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성과는 이렇게 올렸다. 그런데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입니다. 데스킹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기사를 쓰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기사가 올바르냐, 자신들의 언론사의 그 보도 방향과 맞느냐 이런 걸 점검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시면 밑에 기자 이름이 모두 쓰여 있지만 사실은 그 기자가 혼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혼자서 작성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1인 언론사 뭐 또 서너 명밖에 없는 이런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는 대부분 합작품입니다. 공동작품입니다. 그래도 기사의 신뢰성을 좀 높인다 해서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기자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데스킹 과정에서 이 기사가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 또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전혀 걸러지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는 뭐 이런 겁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을 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규제 완화 합의를 했다. 양국 재계가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이 패권 전쟁의 안보 부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한겨레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일본 측이 사과하지 않았다. 그 다음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 그래서 모두 퍼주기 외교였고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외교 참사다. 지금 이 기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특별히 다른 사과를 하지는 않고 그동안 양국 정부가 해온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사과 여러 번 했으니까 특별히 이번에 사과를 하지는 않겠다. 그 입장을 우리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도 받아들였습니다. 매번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걸 우회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양국 재계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하기로 한 겁니다. 그 가해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근거가 있는 기사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이게 지금 버젓이 언론사라고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네이버를 통한 지금 언론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생활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서 사람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언론들은 계속해서 네이버에 뜹니다. 기사가 뜨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 기사 말미에 뭐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모두 일본 쪽의 일방통행식 외교였다, 회담이었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애초부터 기대할 것이 없는 뭐 사상 누각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평가는 기자가, 언론사가 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 사람들은 기자가 아니니까 뭐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는, 정상적인 기자들은 몇 년에 걸쳐서 이 자신의 취재 근거, 자신이 취재한 팩트를 놓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교차로 계속 점검하는, 그래서 기사를 쓰는 이 훈련을 받습니다. 기자 교육을 받지도 못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앞뒤 말이 다릅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뉴스라고 하고요.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그 다음 탁현민이는 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국기를 향해서,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 경의를 표한 것, 이게 의전상의 엄청난 실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장기에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그건 일본의 외교 관례다.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정상들이 이렇게 교차로 상대방 국기를 향해서 의전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 왔다라고 모두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탁현민이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무식한 거죠. 이런 탁현민이가 문재인 정부의 의전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쇼 몇 번 잘했다라고 해서 탁현민이 일 잘한다고 문재인이 계속 칭찬도 하고 했는데, 이 지금 탁현민이가 무식하고 참 망신을 당한 것 금방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더 나아가서 탁현민의 이런 주장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버젓이 기사로 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현민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자는 그 탁현민의 주장을 듣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뭘 해야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전화하면 됩니다. 탁현민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한일 관계의 의전에서 이번 이게 실수였습니까?
준비된 것이었습니까? 그럼 대통령실에서 그건 실수가 아니고 준비된 일본의 관례입니다. 미국 대통령, 뭐 전 세계 대통령이 일본에 왔을 때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그 입장을 믿을 수가 없으면 과거의 전례로 돌아가서 외교 전문가들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 안 통하면 탁현민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탁현민이 무식하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탁현민이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좀 이따가 대통령실에서 또 반박하면 그거 그대로 또 쓰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탁현민이가 무식했구나, 또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구나. 탁현민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만으로도 10번 가까이 지금 계속 이런 가짜뉴스 아니면 무식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자들이 이걸 점검하는 취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민주당의 김의겸이가 청담동 술자리죠. 청담동에서 밤늦게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걸 제기를 했을 때 한 유튜버와 함께,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김의겸이가 주장할 당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이 되지 않느냐 하면요, 밤늦게 새벽까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다? 30여 명 넘게 술을 마셨다? 그게 의전상 가능할 수가 있을까? 청담동이라는 그 술자리에서? 당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현장이라고 하는 변호사 회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변호사가 뭐 30명이 됐다니까요. 청담동의 그 술집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차 취재를 통해서. 그런데 전혀 일부러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로 드러나도 재판에 가서 재판에서 져도 100만 원, 300만 원 벌금 내면 그만이지 뭐. 그때는 이제 여론이 조용한데 가짜뉴스를 그렇게 해서 퍼뜨립니다. 또는 탁현민은 이거 가짜뉴스라기보다는 무식한 것 같습니다. 이건 탁현민이가 무식한 것 같습니다. 탁현민이 글을 올린 걸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해서 내뱉는 말, 가짜뉴스, 의도적인 가짜뉴스, 이게 전혀 걸러지지 않고 지금 모두 기사화가 됩니다.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한 여론조사에서 아직도 국민의 30%가 사실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를 칭찬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근로시간 69시간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잘한 것이다, 굉장히 지금 국민의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부분, 뭐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 외치면서 이번 첫 인사에서 연포탕이 실현이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무식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좋다 하더라도 근거 없이 기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밉다라고 하더라도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태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이버 언론 환경에 따라서 계속 인터넷에 뜹니다. 이 사태를 대응하는 방법은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팩트체크를 하는 방법 외에는 계속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거짓이고 이거는 무식해서 하는 소리다. 윤석열 정부 이번에 근로시간 확대 부분 말씀이 나와서 잠깐 거론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거 홍보도 잘못됐고 내용 자체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노동부에서 정말 잘못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나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시간을. 그러니까 69시간이라는 이 네이밍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69시간 하니까 모두 뭐 그러면 일주일에 69시간 일해야 되는 모양이다가 아니고 선택하게 해주자. 이렇게 이름부터 근로시간 자유제라든지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내용도 이 시점에 지금 69시간 꼭 무리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노동, 연금, 교육, 또 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하자, 이 모든 것이 가장 주안점은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여론을 듣고 그걸 고치기로 한 것은 잘한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